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제넨바이오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DNA 백신 개발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에 현재는 12% 넘는 이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 장중에는 상한가 터치하면서 1,11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일단 동전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대부분 바이오 회사들이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많이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제넨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이 종목을 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정도의 좀 패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재차 한번 상승을 했을 때 그때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보고서 시즌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흐름이 좋지 않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좀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분들 뭐 연기를 통해서 또한 그 유지 기간을 좀 주겠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모릅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작년 2019년 그 3,000원대 부근부터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도 거의 2017년에 저점 갱신을 했던 구간 그 700원대까지 지금 땅굴을 파면서 가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재차 다시 그쪽으로 구간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될 수 있으면 보지 않는 게 좋다. 또한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다소 보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오르는 상황인데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현재 8% 넘게 상승하고 있고 오늘 56,00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종목도 뭐 똑같습니다. 의견은 뭐 그래요? 네. 재무적인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쉽죠. 아쉽기는 한데 뭐 시총이 좀 크기는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기는 하지만은 재무적인 부분들이 점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확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좋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똑같습니다. 뭐 국내 임상을 통해서 뭐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 국내 임상이 1상, 2상, 3상이 있고 또한 이제 최종 심사 단계까지 했을 때는 최소 못해도 1년에서 4년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리 그래도 뭐 정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패스트 트랙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빨리 한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엔지캠 생명과학은 될 수 있으면은 뭐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명확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추후에 감사보고서 끝나고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사실상 미국 아마케가 연기되면서 더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하반기에 뭐 다시 개최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특성상 지금 현재 흐름은 뭐 일시적인 상승 통해서 코로나 이슈에 대한 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임상 추진을 하겠다를 통해서 이슈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들은 재차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사 보고서 시즌이 끝난 다음에 그때의 흐름을 지켜봐서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56,000원대에 다시 맞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하니까 이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는데 이어서 좀 섹터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보면 역시나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온라인 교육주도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YBM 네 그러니까 반정민 소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벌써 16% 이상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만이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들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상 R 서포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택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은 도쿄 올림픽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다만 파생거래 손실로 인해서 그 올라갔던 폭을 막혀서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재차 아무래도 재택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 구간에서 좀 더 그 안착을 하면서 가게 된다면 추가 상승폭을 좀 더 보여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워낙 지금 높은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한번 조정폭을 가져갔을 때나 아니면 계속 올라간다면 그냥 그때는 지켜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월 말까지는 계속 흐름이 유지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저번 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비상교육이라는 종목들도 맞아요. 있는데 네.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 다각화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부분들 이슈를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겠고요. 그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재택근무와 관련된 부분들에 비해는 다소 좀 약하고 등락폭이 매우 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시총이 약하기 때문에 그 시총이 다소 작기 때문에 등락폭도 세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만큼 하락폭도 셀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 재무적으로 뭐 그렇게 확 뛰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교육주들은 부각되는 경우가 케이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을 통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통한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마도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뭐 마스크주는 뭐 대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공적 마스크적인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만은 아무래도 에탄올적인 부분들이나 그 관련된 처리하는 폐기물주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아무래도 테마성의 3, 4월은 테마성에 굉장히 좀 민감한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재택근무랑 교육주만 보실 것이 아니라 정치 테마주도 다시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잘 가는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I인데요. 현재 15% 이상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 2,5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너무 많이 내려왔던 부분들은 있고요. 저점을 통해서 내려왔던 부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흐름들을 봤을 때 2012년 때는 지금 현재 구간과 비슷하게 흘러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못하기는 하지만은 이 구간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한 번 정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다시 재차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취득으로 인해 매수를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셨다가 조정폭을 좀 조정폭을 나와줬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2,500원을 돌파를 했지만은 맞고 내려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 생각을 하겠고요. 2,500원 아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아래로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1,500원 아래대 때 좀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매수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들도 있고 좀 워낙 많이 눌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 또한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좀 더 고려하지 않지 않겠나,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수를 통해서 오늘자 코스닥은 사실상 전일자의 그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를 통해서 오늘자 올라주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소폭 상승을 좀 더 지수를 올렸다가 다시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습니다. 추가 매수도 한 어느 정도의 코로나 이슈가 사그러들고 저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좀 어느 정도의 이제는 2분기 실적까지 나왔을 때 그때 지수가 하방을 하느냐 버텨주느냐에 따라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때는 좀 흐름을 더 지켜보셨다가 좀 더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주식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